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 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소라 의원입니다. 우선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임에도 구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삶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꽃과 정원이 있는 힐링타운 등을 조성하고 집 앞에 물놀이장,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장의 숲길 조성,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등 섬세한 구정을 통해 노원구민의 삶을 챙겨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며 오승록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폭염, 기습적인 폭우, 메모드급 태풍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사항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위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수도권 일대가 침수가 되었고 메머드급 태풍인 흰남노로 인해 포항 지역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인 탄소 중립 실천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기까지 매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8기 구청장님들의 공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5개 자치구 공약집에서 딱 두 분만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노원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를 비롯한 은평, 강북 총 7개의 자치구에 이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노원구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코로나와 관련된 구민의 삶을 돌봤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며칠 전 열린 노원 탄소 중립 한마당에서 구청장님께서 환경 관련 부서를 과에서 국으로 승격, 조직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2021년 결산 심의를 하면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힐링 한마당 축제, 지역사회 혁신 계획 지원, 평생학습 마을 축제 등 주민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축제 또는 키트 지원 등으로 비대면 형식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되거나 불용 처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5분 발언에서 나온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라든가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또한 주민들과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행정 편의적 실천이나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에 소홀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제 노원구의 많은 사업들은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 협치 복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소홀한 부분, 공약에 담기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지난 4년 하면서 계속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구청 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정하면 굉장히 태풍처럼 몰아쳐서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계속 지금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별로 성과가 보이지 않아 버렸었고 또한 물론 이제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게 2050 탄소 중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기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두고서 꾸준히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미룰 수 없는 이제 과제가 된 게 올해 특히나 기후 변화를 몸소 겪으면서 역대급 서울에서의 폭우 문제라든가 전 지구촌에서 폭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동안 이거는 국가나 광역시에서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편하게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자체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제는 우리 노원구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동안 4년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원을 좀 힐링 도시로 만드는 게 먼저 좀 선택과 집중 문제에서 그게 좀 우선순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4년간 이제 계속 좀 투자를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화와 환경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공약까지는 못 걸어서 죄송합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되고 나서 민선 8기 되고 나서 의지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막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려면 무조건 뭐 이거는 뭐 말만 해서 될 문제는 그동안 뭐 하자고 하는 거는요. 이거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대체 에너지 문제라든가 뭐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 가지고도 원자를 줄이냐 아니면 계속 살려나가느냐 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단일한 사업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또 해당 주체가 우리 노원구청에 녹색환경과가 있긴 한데 녹색환경과도 뭐 이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좀 부족하고요. 또 그걸 전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충원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하게 할 것이냐. 물론 모든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진두지휘하겠지만 행정을 한 4년 해보니까 각 부서의 과팀장들, 주무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양한 분야를 제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지를 좀 우리 구청 내 다른 부서에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과로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과에서 속된 말로 잘 먹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 하기도 바쁘거든요. 귀찮아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자꾸 와서 이거 이라 저거 이라 재활용하세요. 일회용 컵 쓰지 마세요. 불 끄세요. 이러고 다니면 말은 옳은데 그냥 귀찮은 거죠. 이렇게 바랄 것이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격상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국 6개 국계 병렬적으로 놓으면 저 국의 일, 우리 국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상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탄소 중립 실천단? 추진단. 탄소 중립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도 부구청장은 모든 국을 다 총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국을 좀 힘있게 좀 해서 자꾸 간섭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탄소 중립을 어떻게 각 과별로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격상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조직 개편 풀로 찼습니다. 7개 국장들이 다 찼어. 더 이상 국장 신설은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 추진단 급은 국장급으로 좀 대우해주고 그쪽에 기후변화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서에 흩어져 있는 팀들을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그렇게 좀 해볼까 구상을 하고 이건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초안 단계에서 조만간 완성이 되면 이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좀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자로 이제 조직 개편이 되고 추진 단장도 이제 그러면 내 공무원이 할지 아니면은 외부 공모를 할지 아무리 봐도 이 탄소 중립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별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 저도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전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공모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워낙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좀 철학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끌고 나가야 이 일이 되겠다. 일이 되게 하는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이 좀 나왔습니다. 뭐 환경재단에 맡겨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물론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인력을 그 보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해보니까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재단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좀 뭐랄까요.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타 부서에 이렇게 힘이 파워가 안 가요. 잘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냥 산하 기관으로 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서서 해야 일이 잘 되는 거는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그거를 귀담아 듣는데 문화재단이나 환경재단 이야기하면 뭐 다른 데서는 우리는 우리 일이 있고 거기는 뭐 참고학기 이 정도밖에 그치지 않아서 환경재단을 강화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직접 구청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좀 만들어지면 뭔가 일이 좀 이제 진행되면서 저희가 거기 보완해 가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또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직 시작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노원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협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간협치가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는 건 저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치구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민간협치를 그동안 가로막았던 가장 위기는 코로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의제 발굴에서부터 해놓은 것도 다 중단이 됐고 물론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이제 사업들, 온라인 사업들 이런 것들도 많이 대체되고 많이 변경을 했는데 제가 2년간 코로나 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도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영상으로 해서 뭘 하긴 하는데 하다못해 교육 그것도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투자 대비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렇게 그러면서 예산대로 써버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코로나 끝나길 기다려서 예산을 좀 아껴놨다가 그게 어차피 예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면 불용 처리돼가지고 다음에 예산으로 또 가서 다른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성과 없는 곳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면 위주로만 했고 대면을 못할 상황이면 아예 사업을 접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은 이제 다시 대면이 됐기 때문에 뭐 법물 터지듯이 지금 민간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만큼 민간 협치가 잘 되는 곳은 또 없습니다. 뭐냐면 민간 협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저는 주민자치의 예산을 저희가 2억씩 배정해서 38억의 예산이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주민총회를 의원님도 다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3,400명의 주민들이 현장 투표도 하고 미리 사전에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웬만하면 다 통과되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주민자치회장들이 2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가져와 저희랑 상의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들하고. 근데 굉장히 이거는 우리 구청이나 직원들의 저도 찾아내지 못했던 정말 기발하면서도 꼭 필요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됐어요. 저는 그게 협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청장이 다니면서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청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동장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 어딜 가도 없는 제도고 골고루 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치회의라는 게 또 있고요. 협치회의는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별로 이 주민자치를 통한 협치가 워낙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과제들은 주민자치의 그 아이템 거기서 하고 민간협치회의에서는 노원구 전체적인 광역적인 의제들을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자기 동급하게 못 보지만 이분들은 몇 개 동이 걸쳐져 있는 일들을 이제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제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하는. 왜냐하면 이것과 옛날 이게 좀 중복성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협치에서 광역적인 의제를 요구했으나 어쩔 때 보면 너무 지역적인, 그러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협치라는 의제로 끌어와서 제안을 한다거나 때로는 각 단체나 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민간협치라는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가지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간협치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할 건데요. 그런 방향에서 광역적인 의제를 가지고 그 사업은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협치는 아까 말씀 주민자치를 통한 그런 계속 좀 열악교동이 내년에도 살려나갈 생각이고요. 그거 외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뭐 아고라라든가 또 그 새싹기 뭐 이런 의원님이 워낙에 잘 개발을 다져놨던 그런 활동들도 코로나였지만 계속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요. 또한 노원구 곳곳에 18개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코로나도 조금 제한되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 오게 해서 교육하고 동네 배움터 역할도 하고 그걸 계기로 커뮤니티 공간의 존재도 알리고 그러면서 동네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계속 공세적으로 좀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올해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아마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 담장 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잘 풀어낸 사업 중에 하나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얘기하셨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뭐 영광 대림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이 서울시 사업 주차장 사업을 말한 겁니다. 네? 그건 주차장. 예. 그래서 아까 아파트 담장 허물기를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영광 대림 아파트도 제가 주민들 여러 번 만나가지고 원래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원래는 가운데를 두 경계선에 있는 담을 확 허물고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쪽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분들 결국 설득을 못했습니다. 매번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형적으로 돼버려가 좀 아쉽긴 한데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오해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 디자인 물어봤고 우리가 그렇게 했고 상계 5동의 대림 아파트도 그랬고요. 하계 1동의 한신동성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도 해놓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등까지 좀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저녁 조명등까지 설치할 정도로 계속 저희가 주민들과 상의를 하면서 했던 일인데 아까 그렇게 표현하셔서 제가 조금 뭐가 좀 다른 사업을 얘기하신 건가 지금 조금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도 저번에 손영윤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게 근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 주차장 개방하고 돈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냥 장소를 아무렇게나 물색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주민들 수요조사 다 했죠. 수요조사 하고 미래상고라든가 하계중학교라든가 대중고라든가 그런 데는 다 하게 되면 될 거냐 차를 대중고 앞은 굉장히 주차량이 심하거든요 지금 일반 주택가가.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 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한 건데 실제 또 개방해 보니까 그 차이는 있었어요. 유료냐 무료냐. 그러니까 돈을 좀 내라고 하니까 이제 거주지 우선 주차장 그 많지도 않은데 난 돈까지 내면서는 그러니까 돈까지 내리면서 할 거냐 물어봤는데도 그때는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변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지적 끝나고 쭉 점검을 해서 이게 유료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니 유료를 무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할 때는 학교에서 반발합니다. 제가 그때 학교가 자꾸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서 차단기도 만들어주지만 유료로 된 돈을 학교로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왜 개방을 하냐 이렇게 반발하시는데 지금 이용률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받으나 무료화 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좀 개방을 해보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어떤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민들 세금을 쓰는데 그렇게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혁신 계획이라든가 힐링 한마당이 불용됐나요? 올해 11월에 할 때, 작년에,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중계 근린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파트 힐링 한마당을 예산을 크게 잡았었거든요. 제 기준 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잡았을 텐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서 그게 이제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크게 보이셨을 텐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10월 말인가? 예,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걸 불용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문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서울시가 민간 협치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가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구청장이 말씀을 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10월 1일 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탄소 중립 선언을 노원구가 했습니다. 김준성 의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앞에 텀블러가 있습니다. 바로 실천에 들어가는 그 모습 또한 저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원구에서 사는 우리 모두 구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우승록 구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김소라였습니다.